야, 정말 머리들 좋네요. 이게 법을 활용한 절세법이고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거 정서적으로는 좀 씁쓸합니다. 정부가 과연 이거 그대로 둘까요? 자, 집 한 채에 대해서는 요건이 맞으면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건 1세대 1주택만 해줍니다. 한마디로 집은 한 채만 가져라. 그리고 이 한 채만 가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죠. 바로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집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잠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이거는 실수요로 봐서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즉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일시적 2주택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머리 좋은 사람들 많죠. 이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칙적인 방법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요건을 제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이 많이 까다로워졌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은 무조건 혜택 드리는 거 아니고요. 요 요건을 정확히 맞추셔야 됩니다. 우선 A주택, 종전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종전주택과 이 B주택, 신규주택을 두 채를 취득을 한 사람인데요. 이 A주택과 B주택을 산 취득 시점이 반드시 1년 이상이 벌어져야 됩니다. 여윳돈이 있다고 첫 번째 주택 사고 그 다음 달에 B주택 사면 그건 혜택 안 줍니다. 투기적 수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1년 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B주택 샀으니까 이제 A주택 팔아야죠. 한없이 다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 B주택, 신규주택을 사고 나서 이 종전주택, A주택을 3년 이내에만 팔았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자꾸 악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 기간을 확 줄였습니다. 자, 요 편인데요. 이게 당초 3년이던 것이 2018년 9.13 대책으로 2년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이라 그러면 반드시 A주택,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아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년으로 또 줄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으로 1년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일시적 2주택이 적용이 됩니다. 3년, 2년, 1년. 그래서 지금은 아마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요. 조금 예전에 집을 샀던 사람은 2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그리고 2019년 12월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은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1년 좀 짧죠. 1년 이내에 집이 안 팔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19년 12.16 대책에 따라, 즉 2019년 12월 17일 이후 이 신규주택, B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신규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해야 되는, 전 세대원이 전입해야 되는 전입 조건까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일시적 2주택 요건이 까다로워진 거죠. 따라서 이렇게 까다로운 1가구 2주택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저 A주택, 종전주택에 대해서 저 자체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출 때, 비록 저 집은 집이 두 채지만 종전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해준다. 이게 바로 일시적 2가구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조정 대상 지역일 때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워낙 넓어져서 아마 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됐는데요. 그래도 저건 조정 대상 지역만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만 비조정이 끼어들면 저건 또 3년 이내에 팔면 됩니다. 전입 조건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좀 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갈아탈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1년, 물론 과거에 산 사람들은 2년, 3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1년 내에 팔아야 되는 조건이 적용이 되고요. 저게 하나만 비조정이 끼어들면 여전히 3년 이내에 팔면 됩니다. 특히 심지어는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갈아탈 때는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만 팔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일시적 2주택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놓은 것 같은 일시적 2주택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또 작은 허점을 노린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기사를 좀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자 서울경제에 난 기사입니다. 급매로 파느니 맞교환, 세법 허점 노린 일시적 이주택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이 일시적 이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종전주택을 1년 혹은 2년 이내에 팔아야 바로 일시적 이주택 혜택을 드리는데요. 자, 그런데 이 1년 혹은 2년이란 기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아마 1년일 텐데요. 이 1년의 기간 동안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팔기 싫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보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 1년이나 2년 기간이 지나면 일시적 이주택 혜택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게 되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 집을 팔아서 일시적 이주택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안 팔면 이 양도세를 중과를 받거나 이런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신박한 아이디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종전주택을 팔지 않고 이 종전주택을 다른 사람하고 교환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자산을 남에게 넘겨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산을 남한테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이게 증여가 됩니다. 그리고 자산을 유상으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도입니다. 즉, 자산은 증여하거나 양도하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남한테 넘길 수가 있는데요. 이 일시적 이주택 요건에서 이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일시적 이주택 혜택을 주는데요. 이 양도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상으로 남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유상으로 넘길 때는 돈을 받아서 넘기는 게 매매죠. 이게 대부분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않고 물건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건 교환입니다. 이 양도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는 매매와 물건으로 받는 교환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남의 집과 바꾸는 교환도 이 일시적 이주택의 양도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법상 나오는 양도의 개념을 아주 제대로 이용해서 바로 이 일시적 이주택 효과를 보려는 그런 생각들이 되겠습니다. 자, 기사 보니까 재밌네요. 자, 부동산 교환을 위해서 이런 교환을 전문적으로 주선해주는 이 부동산 중개업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상황이 놓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을 연결해주는 카카오톡 단톡방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교환할 때는요, 이 각자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2주택자는 취득세가 8%가 붙죠. 그래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만, 그래도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 게 너무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혹은 2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천만 원 급매로 팔 수밖에 없다. 그러느니 차라리 취득세 8% 중과를 받고 교환을 하자. 이게 바로 최근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교환인 만큼 이 교환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좀 높이기도 한다는 게 기사 내용입니다. 즉, 시세 9억 원 정도 주택을 교환을 하면서요, 자기들끼리 12억 원, 12억 원으로 대충 맞춰서 그렇게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취득가액이 9억이 아니라 12억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 집을 팔 때 취득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양도세 혜택이 커지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 이 부동산 교환을 통해서 이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연장을 하고 또 이 교환 과정에서 이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줄이는 이런 일석이조의 절세를 노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자, 아까 9억 원 정도의 시세를 12억 원 정도로 높여서 이 교환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세법상 한도가 있습니다. 자, 제가 기존 영상에서 이 저가 양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시세보다 싸게 팔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 정도를 넘어서 싸게 팔 경우에는 이 증여 문제가 발생한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비싸게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에는 그 기준금액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의 30% 혹은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액에서 만약 그 싸거나 비싸게 준 정도가 초과가 되게 되면 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도록 그렇게 상증세법 35조에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사에 나온 9억 원을 12억 원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딱 3억 원을 비싸게 한 거네요. 그래서 딱 기준금액에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됩니다만 만약 9억 원을 뭐 15억 원으로 높여서 교환을 했다 그러면 그건 기준금액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액인 이 12억 원과 실제로 오간 15억 원의 차 3억 원에 대해서는 이 증여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교환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양쪽이 각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비싸게 교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도 증여세를 내고 또 한쪽에서도 증여세를 내는, 한마디로 증여세가 이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너무 비싸게 거래했다간 되려 혹을 붙이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솔직히 집을 교환한다는 게 말이 쉬워 교환이지 그게 쉽겠습니까? 갑자기 그럴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진짜 교환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이게 특수관계인 간에 집을 교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 자식 혹은 친인척 간에 집을 교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특수관계인 간에 집을 거래하게 되면요, 세무서는 이걸 압니다.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이게 제대로 된 거래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 간에 이 거래를 통해서 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경우에는 원래의 계산을 부인하고 다시 제대로 된 계산을 내서 새롭게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법상 나오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최근에 보도가 나온 이 일시적 이주택에 관련된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